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의 변역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인터넷 보험 조회 결과서가 등장했습니다. 보험자, 피보험자를 구분해서 발급해준 2015년도에 발견됐습니다. 그 전에 인터넷 조회가 안 됐죠. 직접 충무로, 지금 이제 종로 서울 수도권 본과 종로 5가에 있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 거기에 있지만 예전에는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 있었습니다. 흥국생명 빌딩인가요?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저쪽으로 옮겼죠. 종로 쪽으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충무로 쪽으로 직접 가도록 안내했죠. 교대역에서 직접 3호선 타고 바로 가면 충무로역이 나오죠. 충무로역. 그래서 흥국생명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종로 쪽으로 2018년인가 17년쯤에 아마 이제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으로 발급된 시절이 이때입니다. 2015년. 22번, 자료 제출 29종 요청서 샘플 및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을 채무자에게 교부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마 샘플을 그대로 교부하니까 이걸 샘플을 교부 안 하고 그냥 해오라 그럴 때는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샘플대로 그대로 1번부터 29번까지 편집해서 줬습니다. 각종 기본 증명서부터 이제 눈으로 보게끔 직접 다 편집해서 그거를 책 내지 아니면 출력을 해서 그 당시 이제 한 30명 정도 선고할 시절이에요. 그래서 샘플 주고 나중에 받고 다시 재활용하고 한두 번 이전은 다시 또 하고, 그래서 소명 방법 우수 사례를 수집 가능하여 성실한 채무자 내지 성실한 신청 대리인은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잘 내지 않고 꾸물거리는 데는 이제 계속 적어야죠. 그래서 주소 보정 사건이 심각성을 공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소 보정이 안 돼서 질질 끄는 사건이 20-30% 됩니다. 신청일과 확정일을 샘플링 조사하여 최단 60일 종결 사건과 60개월, 5년 정도 지난 사건도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개인 파산은 송달만 잘 되면 5, 6개월 걸릴 필요도 없죠. 지금 저희 판사님 견해대로, 예규대로 한 달 만에 선고하고 2달 후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 보정하는 거를 신청 대리인들이 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적지적소에. 2015년대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에 대한 파산관제인 교육을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제 워크아웃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워크아웃에서 도저히 워크아웃으로 힘든 채무자들은 법원을 통해서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도 나름대로 지금 파산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용교육도 하죠. 24번,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를 변경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지역 면제재산 범위 초과 보증금 은닉을 발견하기에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그게 위조된 건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가 있어요. 그렇죠? 개인 회생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회생 사건에서 조사위원 및 보조인과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6월달인가 그렇습니다. 2025번, 개인 파산관제인 직무편람을 개정했습니다. 2015년 6월에. 이건 이제 저는 저자는 아니고 저자한 분들이 이때 아마 개정한 걸로 기억합니다. 26번, 파산 브로커 적발 방안 검토. 그래서 수임 경위 심층 조사, 과거 자료 추정 및 축적. 이때 되게 브로커들 때문에 좀 수도권 되게 엄격하게 조사하던 시절입니다. 2015년도. 그 다음에 27번, 서울지방국세청사나 관할세무서가 파산관제인 보수에 대한 사업소득 소멸 요청 및 사업소득 판정에 대한 과세 예정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 공동대응단을 발족을 했고요. 2015년 6월입니다. 28번, 신규 관제인 10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업무 편람 저자들이 했습니다.
및 기존 관지인 기록 중 배당 사건 기록을 배부했습니다. 모든 유형을 망라해서 관지 업무에 신속히 적응하고 도제식 교육, 단독별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정례 세미나도 이 친구들이 이제 합류를 했죠. 2015년 7월경에 했습니다. 그때는 2015년 7월에는 여기 이제 그 어디 빌딩의 지하를 빌려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여튼 기존에 있는 관제인 30명하고 신규 관제인 10명하고 해서 한 15명 정도는 꾸준히 한 것 같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는. 나머지 20명은 뭐 이제 합류를 안 하고, 그래서 신규 관제인들도 이제 열심히 했죠. 6명 정도. 그냥 기존 관제인 한 7, 8명. 이때부터 이제 세미나를 꾸준히 열심히 할 때입니다. 이때 15년, 16년도. 29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제인단 명부를 제작성했죠. 당연하죠. 이때 새로 뽑았으니까 관제인 개임 했고 임기제, 연임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2015년 8월 1일. 30번 보험계약 조회결과서에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공탁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발견하여 소송 누락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8월. 그래서 이제 소송조회를 사실은 이제는 이거를 소송조회를 의무화하면은 뭐 코트넷으로 해서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소송조회 같은 거 뒤에 딱 첨부해주고 뭐 굳이 뭐 이런 공탁까지 일일이 다 금방 발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모든 내역을 알 수 있을 만한 거를 선제적으로 좀 제출하게 하고 그 중에 이제 관제인이 의문되는 거를 좀 아마 좀 관제인이 조사하는데 저항하는 세력도 있죠. 엄격하게 조사하는 거. 그렇죠? 너무 뭐 이잡 뒤진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때 서울보증 이건 저 말고도 이제 뭐 다른 변호사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15년 8월 또 계속 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관제인단 세미나를 활성화했습니다. 신규 관제인 합류했고요. 20명 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2015년 9월 7일입니다. 32번 사단법인 파산구조운동본부 창립을 했죠. 2015년 10월에 이사장은 이제 박진철 변호사님이 저도 이제 이사로 등재했습니다. 한 2, 3년 하다가 이제 끝냈죠. 33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접수사건 7방방 사건으로 관리했습니다. 2015년 10월입니다. 그 다음에 34번 개인파산관제인 업무처리 Q&A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이걸로 이제 판사님하고도 이제 세미나를 했죠. 신규 관제인들 업무에 좀 적응하라고 한 거죠. 이때 2015년 10월에. 35번 개인파산관제인 도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36번 생명보험협회 보험가입 조회결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별해서 발급해 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결국은 뭡니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를 구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조사하는데 말이 많습니다. 이건 내가 계약자가 아닙니다. 계약자가 누구냐, 그쵸? 하여튼 이 조사하는 게 그쵸? 불편한 거죠. 계속 뭐 숨기려는 자와 좀 뭔가 좀 속 시원하게 보려는 자인데 이게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으면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구분이 안 돼 있었죠. 근데 구분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2015년 12월입니다. 37번 시군구청 발행의 개인별 토지 수요 현황 혹은 개인별 토지 미등록자 현황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 12월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년까지 한번 15년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